가족 중에 코골이가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반대로 본인이 코골이가 심해서 주변에 본의 아니게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코를 골면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겠지만 코골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다면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코 고는 소리의 진원지는 코가 아니라 목입니다. 숨을 쉴 때 공기가 코나 입을 통해서 목을 지나가게 되는데 잠이 들면 목 안을 넓히는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고 목 안이 좁아지게 됩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더 많은 힘을 줘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입천장이나 목젖, 편도나 혀의 살들이 빨려 들어가서 함께 떨리게 되면서 나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입니다. 그르렁하고 코 고는 소리를 따라해 보시면 코 안쪽에서 이어지는 입천정과 목젖이 떨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코골이는 습관이 아니라 수면장애의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코골이가 더 심해지면 아예 숨길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수면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수면무호흡은 공기가 들어가는 입천장과 목젖, 편도, 혀로 통하는 숨길이 완전히 막히게 돼서 한동안 숨을 못 쉬는 증상입니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증세가 시간당 5회 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 중 30회 이상인 경우 수면무호흡증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코골이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수면무호흡 증상을 나타냅니다. 수면무호흡 증상은 심장과 폐에 과부하를 줘서 더 큰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모든 장기가 재정비를 가지는 수면 시간에도 심장과 폐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과 폐의 과부하가 쌓여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동맥 고혈압 등 폐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병들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코골이가 가져오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입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증상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치매 발생이 약 5년 정도 빠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더 많이 침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만성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혈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관련된 뇌 부분의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한 코골이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내 포도당 수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서 혈당도 함께 높아지면서 당뇨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당뇨가 이미 있는 환자에게도 수면 무호흡은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수면 장애를 가진 당뇨병 환자는 갖고 있지 않은 환자보다 아침 혈당이 23%, 인슐린 농도는 48%나 높았고 인슐린 내성은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82%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골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간헐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하는데요. 저산소증은 혈관계 염증과 함께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 죽상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뇌졸중을 발생시킬 위험을 4배 정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되면 뇌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어지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반드시 이런 위험한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간헐적인 저산소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분절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 이런 위험한 만성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코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피로감이나 질환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서 코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코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음주입니다. 술 드시고 잠든 날 유난히 코를 심하게 골았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음주를 즐기는 분들은 대부분 코골이가 심한 편인데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관이 팽창되고 코 안이 좁아져서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코 안에는 정맥, 동맥 등 수많은 혈관들이 존재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코 안의 혈관이 팽창해서 코 내부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음주는 코뿐만 아니라 목도 붓게 하는데요. 호흡의 통로인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연국의 혀뿌리가 떨리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둘째, 비만입니다. 비만은 코골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목도 살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목 둘레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목 안쪽에도 살이 찝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살이 찌면서 코골이가 시작된 분들은 체중 감량만 하셔도 코골이 증상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염입니다. 비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으로 콧속이 좁아지고 혀가 부으면서 코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환절기에 코 점막이 건조하고 기관지가 자주 붓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코골이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은 비염, 축농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반복되면 부비동과 연결된 관이 부어서 막힌 상태가 되고 부비동의 기능을 잃게 되어서 염증이 없어도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면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코골이가 어쩌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만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서 코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비염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코골이가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코골이가 심하면 비염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코골이를 개선하고 비염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